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기후변화로 날씨도 변덕스럽고 제철 해산물 먹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징어는 금징어가 되고 김값은 폭등하고 멸치, 고등어, 주꾸미도 어획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 같은 바다 불청개까지 기승인데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참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바다와 갯벌을 30년간 연구해온 해양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바다 전문가시죠. 김종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 전공 중에서도 주 연구 분야가 해양 저서 생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쉽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네. 서식할 서니까요. 낮은 데 사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퇴적물. 이게 바닷가 가면은 네. 우리가 물도 있지만 그 아래에 이제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그 퇴적물 표층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일컬어서 저서생물이라고 하고요. 네, 저의 네. 전공은 이제 저서생물, 무척추동물입니다. 무척추동물 어떤 게 있죠? 무척추동물은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횟집 가면은 겨듬식으로 네네. 나오는 것들. 연체, 절지, 환영, 급히 다양한 종류의 예. 그런 생물들을 총칭해서 무척추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맛있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 지금 바다 연구하신 지가 30년 가까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다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다 생태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이 예. 이 바다도 지구의 일부고요. 우리 바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기후 온난화, 네. 기후 위기와 연동해서 이 수온이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예. 우리나라 한반도는 또 그동안 40-50년 동안 개발의 어떤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이제 간척이나 매립이 되면서 지형들이 좀 많이 네.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오염 문제도 한동안 계속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바다 환경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네. 거꾸로 바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해양학이라는 게 학문 분야로서 이제 시작된 게 1960년대 후반이고요. 네.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초창기에 아주 이제 제한적인 연구만 진행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네. 우리나라도 해양 강국 또 해양 수산부의 역할 이런 거와 맞물려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요. 과거에는 모르던 이제 현상이나 또 어떤 가치 있는 결과들이 많이 이제 성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의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았고요. 또 우리 국가에서도 이 바다에 대한 어떤 보호나 보존 활동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쪽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측면은 좀 고무적인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학 쪽에서는 선구자시네요. 예. 저는 선구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초창기 연구부터 같이 하신 셈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참 표현이 원래 좀 안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뻘짓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30년 동안 뻘짓을 하셨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좀 장난스럽게 이제 네, 친구나 네. 동료 후배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뻘이라는 게 이제 갯벌에서 이제 네.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뻘짓이 좀 이제 황당한 좀 이상한 짓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갯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갯벌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간석지나 조간대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갯벌이 생태학적으로 해양학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은 다 뻘짓한다고들 이제 했는데요. 뻘짓이라 하면 이제 갯벌에서 네. 뒹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삽질
낚시를 한다거나. 갯벌에서 사실 걷기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 맞습니다. 예. 네네네. 뭐 보통 갯벌 가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해안가에는 리질이나 사질로 발달된 그런 갯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발목이나 이렇게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정말 힘들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뻘짓한 말들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갯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갯벌이라든가 모래사장 있는 연안 같은 거를 그 연구한 결과들을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요? 네, 이제 보통 뭐 이제 해양학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약간 다학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이제 물리, 환경, 화학적인 그런 부분 또 지질학적인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건 생태적인 부분이고요. 네네. 생태는 말 그대로 이 생물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뭐 종류가 어떻고 또 분포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뭐 그들의 경쟁 관계 또 이제 갯벌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라는 가치, 즉 경제적으로 우리가 갯벌로부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네. 이런 연구들을 이제 연장돼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 갯벌의 순기능들, 뭐 자정, 또 갯벌의 어떤 그 탄소 흡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은 새로운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뭐 갯벌의 보호 구역을 설정한다거나 네. 또 갯벌의 어떤 그 어패류의 어떤 수산자원으로서 이용 그런 관리, 규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해양학이나 생태학은 그 자연 현상을 이제 탐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인간이 바다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 그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갯벌이 뭐 그렇게 귀한 땅이라기보다는 좀 쓸모없는 땅.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이제 갯벌이 생태계에 너무 중요한 곳이야라는 인식을 많은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갯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보이던 이런 생물들, 네네. 물고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수온이 올라가고 예. 또 거기에 적응하는 이제 생물들이 아열대 생물이 늘어나면서 우리 바다에서 예전에 이제 약간 한류성 어류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북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태 같은 거. 예, 명태는 지금 예. 뭐 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 북한 쪽에서도 안 잡힐까요? 아닙니다. 네, 명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북한 한류를 타고 올라가서 네. 러시아 근방에서는 아직도 많이 잡히고 있고요. 러시아까지 가야 되는군요. 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여러 이제 생물들이 현재 북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제주 해협이나 대한 해협, 동해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해파리나 뭐 이런 그 청상아리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요. 예전에 뭐 다랑어 같은 거 우리 예. 이제 근해에는 잘 안 잡히던 것들. 그다음에 흰동가리라고 이제 니모에서 나왔던 예. 그런 친구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아열대 지방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북상한 그런 어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도 네. 뭐 맨드라미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파리류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북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닷속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사는 그 주민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이 해양생물학을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바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생태계가 좀 망가지거나 좀 위협을 받으면 보통 이제 생태학자들은 흔히 뭐 한 3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원래 상태로는 당연히 돌아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노력을 하면은 또 이와 약간 유사한 그런 좀 좋은 건강한 바다를 다시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야겠죠. 네, 예.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면 이제 삼면이 바다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서해, 남해, 동해가 다 특징이 좀 다르죠. 아, 그럼요. 예.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서해는 이제 유입하는 하천이 많고 또 토사가 이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갯벌이라는 그 우리 조차가 이제 크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갯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서해에는 대략 한 2,1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시 한 4배 정도 크기의 갯벌이 발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갯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퇴적물 조성이 니질이나 사질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연성에 서식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 네네. 연체, 뭐 절지, 환용동물, 갯지렁이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조차가 크고 이제 강으로부터 다양하게 이런 퇴적물이 유입돼서 바다 색깔이 이제 노랗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어렸을 황해라고 때는 부르죠. 황해라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저쪽 중국에서 하는 표현이라서 우리는 이제 맞습니다. 서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황해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예. 탁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프로덕티브하다. 생산량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바다다. 이렇게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반면 이제 동해 먼저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경사가 아주 가파르고요. 뭐 바로 이제 대륙사면 대륙봉으로 이어지는데 물도 이제 예를 들면 좀 차고 네. 한편 근데 난류와 한류가 이제 교차가 되는 그런 뭐 독도 울릉도 주변으로도 이런 조경 수역이 생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지풀은 아주 깊은 바다면서 맑고 청정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상당히 그 이제 안반이나 이제 모래가 이제 좀 발달해서 서해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서식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생물도 다양합니다. 네. 서해와는 좀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남해 바다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는 이제 다도해. 그리고 또 섬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도 섬으로 하면 한 4번째 정도로 많다고 하고 한 3,300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 중에 네. 남해에 한 2,000 한 몇백 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섬 생태계에 관한 아주 특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해나 동해와는 다른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또 이렇게 서해에서 동해로 가면서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해 바다의 특성을 남해안의 서쪽이 좀 갖고 있고요. 동해안의 특성을 남해안의 동쪽이 갖고 있으면 예. 약간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국밥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해양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남해 바다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공부했던 저서생물 같은 경우 남해가 서해와 동해보다 더 이제 종수가 높고요. 네. 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독특한 이제 어떤 환경 그리고 서해와 동해의 중간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양쪽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이 동시에 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바다 환경으로는 좀 더 남해가 풍족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네. 환경이겠네요. 동해면 우리가 이 얘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 독도. 독도요. 독도도 사실 뭐 우리 주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양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독도 울릉도 해역 연구센터장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구에 좀 집중할 저는 수 있는. 재작년에 가서 비로소 태극기를 흔들어 독도 봤습니다. 꽂으셨군요. 예. 네. 거기가 이제 처음 가기는 어려워도 이제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곳인데요. 네. 그 독도 해양 생태계는 그 아주 작은 섬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 100개 가까운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뭐 해안 대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식대지 그다음에 뭐 몽골 해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가 존재하고요. 또 이곳에서 지금 지난 한 60년 동안 조사한 해양 무척추 동물의 수가 한 700여 종 가까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나 동해에 못지않게 아주 좁은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 아주 거의 뭐 우수한 최고 수준으로 예. 계속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조간대뿐만 아니라 조하대 또 바다 깊숙이 이제 심해에도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이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좀 상대적으로 덜 닿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독도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두 가지 그렇습니다? 이제 다. 예. 이제 해양학자가 되셨네요. 벌써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다양한 서식지 그리고 그
서식 깊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물들이 출현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한편으로 한류가 교차하기 때문에 네. 좀 찬물에 사는 종류, 좀 따뜻한 물에 사는 종류들이 섞여서 같이 네.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좀 외딴 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남획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이런 개발 행위가 적기 때문에 네. 또 오염이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안전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면을 다 보물로 꽉 채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독도 울릉도 해양 생태계가 그 우리나라 동해안과 좀 유사하고 일본의 북해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제가 논문에서 좀 발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는 역시 우리 땅이구나. 이 한반도 본토에서 이렇게 태생된 네. 그런 생물들이 분포하고 일본이랑 전혀 다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국민만 다른 게 아니라 어류도 다르다. 맞습니다. 예. 예, 토착 이런 굉장히 생물이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 바다는 좀 또 다르죠. 그렇죠. 어때요? 제주도는 남해랑. 이제 예. 또 화산섬이고 그 현무암 재질로 이루어진 그런 모래나 그 산호 백사장들이 발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래 갯벌도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남해, 서해, 동해의 또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주 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남쪽에서 쿠로시오해류가 쭉 올라오면서 해역 전체가 좀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 서쪽으로는 지형이 이제 고도가 좀 낮고 말하자면 이게 수심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깊어집니다. 네. 이 얘기는 서식지의 환경이나 뭐 이런 지형, 기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이나믹하다는 이제 의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해양생물 다양성도 남해에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다인데도 이렇게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 바다를 색깔로 표현하면은 무지개 바다다.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왜냐하면 서해는 황해 네. 그리고 동해는 짙푸른 이제 어떤 그런 색 그리고 남해는 약간 그 믹스드 느낌이라서 제가 분홍색 분홍색 좋아해요. 네, 분홍색 그 적조라는 이제 현상도 조금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해역은 그야말로 푸른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빨주노초 파란보를 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좀 무지개 바다가 아닐까 이런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다채롭다. 네, 다채롭다. 저희가 아까 갯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갯벌 하면 사실 서해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리 갯벌이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4곳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전남 신안 그리고 보성 순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이 정도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갯벌 클러스터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유럽 와덴에 있는 독일, 덴마크 또 네덜란드가 공유하는 이 와덴네 갯벌 같은 경우는 전체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2009년에 지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부분이 맞습니다. 인정받았네요. 그리고부터 이제 뭐 예. 10몇 년 후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연유산이 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이렇게 일부만 좀 지정된 부분이 좀 아쉬운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인정받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크게 이제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네. 우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무척추 동물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이제 철새입니다. 시베리아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기착지로 해서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가는 이 유일한 기착지로서 이 해양생물의 어떤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갯벌이 경관적으로 매우 지형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이런 어떤 철새까지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우리 갯벌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또 갯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갯벌들하고 우리나라 갯벌들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예. 해드리면요. 그 예전에 한
9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5대 갯벌이다라고 언론에서 엄청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럽 와데네, 네. 그다음에 캐나다 할리팩스 동부, 그리고 이제 좀 내려와서 조지아나 플로리다에 있는 갯벌들, 그다음에 브라질 아마존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서해를 포함한 황해, 이렇게 네. 5가지예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은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갯벌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싶다.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5대 갯벌을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같은 전자 뭐 문서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도서관 가서 막 옛날 지도 막 갖고 와서 다 찾아보면서 여기가 좀 크구나. 여기가 왠지 갯벌이 많구나.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시기에 딱 이제 5곳을 이제 골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잘 고른 거예요. 야. 이게 여전히 지형적, 뭐 규모,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역시 한 세계 5대 갯벌이라고도 해도 무방하고요. 근데 그때 스터디 하신 게 인정받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교과서나 이제 기고글에 나오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제 논문 같은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곧 등재될 날을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최근에 이제 작성한 논문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세계 2대 갯벌로 좀 좁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와데네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첫 번째고요. 네. 우리나라 한국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두 번째로 등재가 됐으니 전 세계인이 충분히 이제 자랑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럽 와데네보다 한 2배쯤 높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 제1의 갯벌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의 갯벌이군요. 근데 사실 이 갯벌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최초로 이제 국가에서 2013년도에 갯벌 제곱킬로미터 63억 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그 연간 경제학적 가치는 한 16조 원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그 뒤로 한 10여 년 정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연간 가치가 18조 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동안에 모르던 갯벌의 조절 서비스 능력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지원 서비스,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서비스 얘기니까 좀 헷갈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생태계가 인간에게 준 혜택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인데요. 네. 그 서비스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서비스. 우리들이 이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수산 자원, 뭐 광물 자원들이 얻어서 살아가듯이 공급해 준다 해서 공급 서비스. 그 두 번째 중요한 서비스는 조절 서비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정화 능력,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거나 뭐 이제 자연재해를 막아준다거나 탄소를 흡수해주는 이런 기후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 서비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바다에 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여가 뭐 심미적인 이런 다양한 무형의 가치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문화 서비스라고 하고요. 네. 이 3가지 서비스를 지지해 주는 서비스가 바로 지지 서비스입니다. 네. 이걸 이제 지원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지 서비스가 바로 생물 다양성, 물질 순환, 네. 에너지, 서식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지 서비스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거죠. 네. 차원의 자연환경, 아주 높은 생물 다양성, 그로부터 나오는 아주 높은 생산력,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갯벌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아까 와데네 갯벌 거기가 뭐 아름답고 보존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네. 그 내면의 어떤 실리적으로도 네.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하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 집 바다 연구하신 지가 30년 되셨는데 우리 김종성 교수님은 어떻게 해양학자가 되셨는지요? 제가 이게 좀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과학을 당연히 이제 너무 좋아하고 실험도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제 기억은 약간 바다는 제 물놀이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어린 시절에는 바다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또 이제 마침 뭐 이렇게 바닷가
뭐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흥, 뭐 어머니 목포 이렇게 고향집이라서 해마다 이렇게 놀러를 가고 예. 제 기억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끼리 물놀이 하고 또 갯벌에 가서 이제 꼬막 잡고 낙지 잡고 뭐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하게 이제 심취를 했고요. 뭐 이제 뭐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또 있어서 뭐 의대를 좀 진학을 희망하기도 했지만 네. 뭐 결국은 제가 이 뭐 생물이나 화학 같은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쫙 보다가 해양학이 아직은 좀 그래도 안 알려져 있지만 한 2, 30년 후에는 그래도 좀 뜨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린 마음에 해양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해양학과 가면 배 타고 고기 잡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근데 지금 저희 실험실 가면은 진짜 수족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는 항상 탑니다. 네.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도 잡습니다. 예.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바다 연구 중에서도 특별히 또 갯벌 쪽에 눈을 돌리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어렸을 네. 때 이제 갯벌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그 당시 이제 시화호 문제라든가 새만금 네. 뭐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갯벌이 이제 방조제로 막히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뭐 앞으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좋은 공간이고 거기서 훌륭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어패류들이 나오는 소중한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저 생물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또 바다의 가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약간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약간 이제 저희 개인적인 그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작은 생물 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갯벌에 가면은 매크로파우나라고 해서 제가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이게 좀 커요. 그래서 현미경 없이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많아서 네. 그렇다 보니까 갯벌 생물을 공부하게 됐고 갯벌 가면은 그 당시는 환경이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조개 잡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네. 백각 같은 거 이렇게 까면은 뭐 바로바로 이제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저희들이 생으로 먹기도 하고. 예. 예. 우리 김종성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는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기후 위기의 해결사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을 좀 예,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바다 전문가 해양학자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